네, 독거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서울의 3월 날씨인데 꽃샘추위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하죠. 이 정도면은 그 제가 한 달 전에 있었던 바로 전에 한 달 전에 있었던 우수아야 남극으로부터 1000km 정도 떨어진 우수아야보다 더 추운 그때 여름 날씨보다는 더 추운 날씨거든요. 아, 저도 5년 만에 이렇게 추운 날씨를 경험하니까 몸이 좀 아프더라고요. 5년 동안 거의 여름 위주로 그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게 영하 7도를 처음으로 5년 만에 경험하니까 확실히 영하는 영한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이제 집 안에만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찬 기운이 느껴지나 봐요. 몸이 느끼나 봐요. 그래서 축 처져 있다가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요즘 들어서 그 부고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한절기일 때도 많이 가시지만 이렇게 확 추워졌을 때 갑자기 기온 변동이 확 클 때 이럴 때도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지금 FOMC 결과가 나왔는데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볼 때 좀 빠질 것 같고 그리고 실업률은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물가도 관세 때문에 조금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은데 대신에 물가가 관세 때문에 올라가는 건 일시적인 효과다. 그래서 올해 조금 올라가고 내년부터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무튼 간에 물가가 조금 올라간다. 절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제에 있어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확실한 거. 연준이 QT 규모를 축소한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한 1.8%까지 나스닥 기준 올랐다가 마감은 한 1.4% 정도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연준의 영향력이 트럼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싹 사그라진 그 느낌? 뭐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한 얘기가 파월이 오리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점점 트럼프가 워낙 강하게 뭔가를 밀고 가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파월의 영향력이 파월의 그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진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관세. 일단은 3월 달 내내 4월 달까지는 관세가 굉장히 큰 시장을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렇고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바닥을 다지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시장이 조금 올랐고 어제 또 많이 빠졌었고 이렇게 하지만 뭐 사실은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리플 막 다시는데 오늘 올랐어요, 오늘 떨어졌어요 막 얘기하시는데 너무 일희일비한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시장이 고점에서부터 한 13% 가까이 빠졌다가 이제 퐁당퐁당 10% 13%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의 변동폭에 따라서 사람들이 되게 막 고강에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 특히 제가 테슬라 한 종목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진짜 뭐 제가 사자마자 빠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평당가 230불이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플러스고 어제는 살짝 마이너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 빠지면 더 사면 되는 거고 어차피 저는 주식을 지금 50% 정도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완전 바닥을 잡아야겠다 그 마음으로 주식을 산 게 아니고 싸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넘게 빠졌는데 당연하죠. 그럼 살 수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살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봤고 지금 미국에서도 부자들은 주식을 사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개미들은 지금 빠진 상태에서 더 빠질까봐 무서워가지고 주식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는 부자들은 현금 있으니까 주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주식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금을 좀 평소에도 좀 갖고 계시다가 그 몰빵하지 마시고 시장이 많이 조정이 있을 때 그럴 때 사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제일 마음이 편한 그런 주식 투자예요. 아무튼 저는 이 시장 조정이 뭐 그렇게 크게 막 엄청난 그 뭐랄까 폭락장 마이너스 20% 이상 가는 폭락장으로는 보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 정도 선에서 퐁당퐁당 많이 빠진 상태에서 변동성이 큰 장 이 정도로 이제 지속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그 정도 선에서 지금 가는 것 같고요. 그렇게 퐁당퐁당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관세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움츠러져 있고 또 4월 2일부터 이제 매 맞는 날이잖아요. 관세로 이제 두드려 맞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관세를 때려 맞습니다. 이렇게 관세를 맞게 되면은 상당히 피곤해질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FTA도 손보게 되면은 뭐 소고기라든가 농산물 같은 것들, 쌀 같은 것들 지금 일본이 지금 후져 터지고 있잖아요. 우리 차례가 이제 4월 말 4월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있어서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25%면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1년에 버는 영업이익이 뭐 5%도 안 되고 뭐 이럴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관세를 25% 때려 맞으면은 이거는 장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잖아요. 그러면은 어, 마진율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엄청나게 비싼 땅에다가
엄청나게 비싼 그런 인건비에다가 뭐 4대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엄청나거든요. 들어간 유지비가 상당히 크거든요. 뭐 처음에는 공장 짓는 비용 30% 정도를 그뭐 지원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이제 트럼프가 들어와서부터는 계속 깎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왜냐면 지금 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진짜 도관에 든 쥐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미국에다 공장 짓는 게 당연하지. 미국에다 지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저는 그 얘기 들 때마다 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한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조금 했잖아요. 왜냐면 미국에 들어왔던 돈들이 조금 우리나라든가 이머징 마켓에 쭉 들어가면서 특히 중국장이 올라가면서 한국장에도 뭔가 이렇게 온기가 조금 들어간 측면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네가 올해 힘들 거라고 했는데 야,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 근데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야. 뭐 2,400, 500 있다가 2,000 지금 600인가요? 뭐 이 정도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뭐 10%도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진짜 그리고 지금 3월 며칠입니까? 3월 21일인가? 며칠 안 됐어요.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3월 20일 아침 지금 7시 반인데 그거 가지고 또 올해가 시작이 다 끝난 것처럼 올해 지금 10개월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올해 엄청난 변동성장이 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기를 좀 바랍니다. 아무튼간 제가 일단 3월달 같은 경우는 4월달까지도 이렇게 퐁당퐁당 하는 그런 장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이 상황에서 관세가 약간 4월 2일부터 약간 게임 체인저일 가능성이 있죠. 그때부터 뭔가 또 변동이 일어날 수 있죠. 왜냐면 또 트럼프가 다른 전략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사실 저는 그 관세 전쟁에 있어서 미국이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는 안 드는데 그건 나중에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4월 2일부터는 또 그때 상황 봐서 우리가 또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같이 이제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운신의 폭이 좀 있을 것 같고 아닌 분들은 그냥 갖고 계세요. 주식 갖고 계세요. 뭐 이렇게 트레이딩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지금 사가지고 더 빠졌을 때 다시 산다 이런 전략 해봤자 여러분들 파는 순간 날아갑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여러분들도 주식 뭐 5년 10년 이상 하셨잖아요. 경험으로 아마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도 4월 이후부터 뭔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관세 효과가 이제 뭐 당장 나타나지 않죠. 4월 달에 5월 달, 6월 달. 제가 볼 때는 6월 달부터는 물가도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실업률도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여름부터가 뭔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지금 50% 사둔 상황에서 더 안 사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만 하더라도 그 테슬라가 5, 6% 빠졌잖아요. 그때도 좀 더 살까 생각을 했었는데 더 사지 않았었고 시장을 좀 관망을 했고요. 오늘 뭐 그만큼 뭐 반등을 해줘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좀 올라온 상태고 그래서 이제 편하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뭔가 큰 변동이 있어서 시장이 다 같이 빠질 때 이제 밀리면 사자, 밀리면 더 사는 전략 50%에서 60%로 주식 비중이 올라갈 수도 있고 70%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아마 4월 이후가 되지 않겠습니다. 3월달까지는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주식을 매수한 게 10종목인데 테슬라 하나만 좀 오픈했잖아요. 그 테슬라 가지고도 막 리플이 막 달리는데 막 10종목을 다 오픈을 해봐. 그러면은 뭐 리딩방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종목에 대해서 막 꼬치꼬치 막 물을 것 같아서 그거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뭐 리플 그런 거 올라오면 그냥 제가 무시하면 되는데 하여튼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을 하지 않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한 40종목 정도의 종목 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 나와바리 뭐 같은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식 시장 그 HTS 열어보면 이제 관심 종목도 짜 있잖아요. 관심 종목은 약간 가벼운 느낌이고 그 관심 종목들의 여러분들의 디테일들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관심 종목들은 그냥 그 산수화처럼 이렇게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거고 40종목들은 재무제표도 이제 빠삭하게 아셔야 되고 사업 보고서도 읽어줘야 되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적어도 10년까지는 좀 그렇긴 하지만 계속 그 역사 같은 것들 그 차트들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좀 빠삭하게 아는 그런 종목들이어야 됩니다. 차트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뭐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 차트를 보면 대충 어떤 히스토리를 이렇게 왔다는 게 그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017년도에 지금 그 가격 기준 때는 10불도 안 했던 그 엔비디아가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왔었는지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은 알아줘야 되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지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건 아니고요.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군으로만 매매를 하게 되면 4할 이상의 그런 성공률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잘 모르는 종목들까지 손을 대려고 하면 2할 3푼 정도 그 정도의 수익이 난다. 성공률이 그만큼 나온다는 거죠. 이게 4할과 2할 3푼은 야구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냥 보통 선수가 2할 3푼이고 4할이면 거의 그 해 타격왕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 선수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바이오가 뜬다고 해서 바이오 막 따라 사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뜬다고 해서 또 배터리 사고 막 그냥 부한 내동 매매를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양자 컴퓨터가 뜬다고 하면 또 양자 컴퓨터로 우르르 가고, 미국 주식 하다가 한국하고 중국, 아시아가 뜬다고 하니까 또 우르르 갔다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는 시장,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시장, 거기에 이제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뭐 10종목이든 5종목이든 뭐 저처럼 40종목이든, 저는 이제 업계에 있은 지가 벌써 23년이 됐기 때문에, 주식 투자한 지 23년 됐고, 업으로서 증권사에서 14년 있었고, 그리고 전업으로 지금 이제 5년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생활 하시고 또 가정도 돌보고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막 주식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종목 풀에 대한 숫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와버리부터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주식 시장을 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너무 많을 필요도 없고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 종목 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그 IT 주식들 작년에 좋았는데 지금 주식들 빠진 거 보면은 작년 수준이잖아요. 테슬라를 또 예를 들면 240불이면 작년 말이죠. 말일 때에 그때 이제 주식 가격이었는데, 그때 안 사고 왜 지금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조금 논리인데, 다른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거의 IT거든요. 가격이 그때랑 거의 같다고 하더라도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실적이 더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가격은 더 싸진 가격이거든요. 할인된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주식을 사서 올해 고점 갔었잖아요. 고점 갔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고점에서 파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또 테슬라 얘기 들면 240불이었던 게 작년 11월이었는데 이게 488불 갔던 게 언제죠? 하여튼 올해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488불에 판 분들이 얼마 계세요? 450불 이상의 판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따라 사다가 불타기해서 따라 샀다가 밀려가지고 마이너스 손절 치거나 지금 마이너스 상태인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아니 주식이 두 배가 100%가 올랐는데 거의 한 두어 달 상황에서 왜 수익 실현을 못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빠진 상태에서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다음 이제 488불을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한 투자인 거죠. 이 개념들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밸류에이션을 하고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거품이 싹 빠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사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 주식은 진짜 안전하게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몇 천만 원, 몇 억씩 날린 경험들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의 한 절반 이상은 될 것 같은데, 5천만 원만 날려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1년 하면서 버는 돈이잖아요. 실수령 금액을 하시면. 그죠? 적어도. 그러니까 큰 돈이에요. 큰 돈. 5천만 원도 큰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 같은 백수도 1년에 쓰는 돈이 작년에 5천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5천만 원이면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남미 여행을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그렇게 큰 돈입니다. 일 안 하고 펑펑 놀면서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차 굴리면서. 5천만 원이 요즘 전기차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전기차가 5천만 원씩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물가가 높기 때문에 5천만 원 하면 그게 큰 돈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좋은 경험들을 살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이에요. 아무튼 옆으로 많이 빠졌는데, 지금 사실 퍼 기준으로 볼 때는 22까지 빠졌거든요. 나스닥 기준으로. 저는 이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많이 얘기하고, 왜냐면 제가 굴리는 돈도 거의 이제 나스닥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도 한국인들은 특히 나스닥에 올인돼 돼 있잖아요. 뭐 코카콜라라든가 나이키 이런 거 안 사잖아요. 스타벅스 이런 거 안 사잖아요. 아무튼 간에 27까지 찍고 28이가 27까지 찍고 지금 22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져 있어요. 그리고 22가 높다면 높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기업들의 성장률 같은 거를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지배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거 다 쓰고 있고, 페이스북 같은 거 여전히 사람들이 열심히 쓰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그 소프트웨어 그 웹에서의 그 지배력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 들어와서 뭐 낄 겁니까? 아니면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낄 겁니까?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가 낄 겁니까? 뭐 중국의 틱톡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외 기업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게 되면은 22 정도면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게 다시 27까지 간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지만, 제가 장담 못 하겠지만, 적어도 22 사서 25 뭐 이 정도 선에서 팔아도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한 영역이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산 거지, 이제부터 이제 쭉 해서 투더문이라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가게 되면 또 주식을 또 이렇게 계속 홀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고,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주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고점 대비로 해서 나스닥이 한 선물 기준으로 10% 정도 빠진 상태인데 여기에 뭐 상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셀더립이라는 얘기 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그 털리면 물량 털린 거거든요. 이게 제일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이왕 고점에서 못 팔았다면 488불에서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못 팔았다면 엔비디아 뭐 160불에서 못 팔았다면 그냥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다가 적당하게 올라왔을 때 적당히 파시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뭐 초장기 투자자로 쭉 가시거나 언젠가는 뭐 테슬라도 500불, 600불 가겠죠. 그렇죠? 그때까지 쭉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하시거나 이럴 때 증여하면 좀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머리를 굴려가면서 장기 투자하시거나 주식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평단가 230불인 사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기 3층에 있는 분들, 4층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걱정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조정장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거든요. 보시면서 아 변동성이 클 때는 현금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비관적인 상황에서 테슬라 계속 어제도 불타고 있고 LA에서 불타더라고. 유럽에서도 불탔는데 LA에서 불타고 중국에서 아직 안 불타서 다행인데 중국에서도 불타면 이제 완전 깍인데 진짜 비관에 살아 이렇게 비관할 때 사시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그런 주식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덜 먹긴 할 수는 있긴 하겠죠. 하지만 좀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뭐 어제도 그랬고 이제 오늘도 그럴 거고 내일도 그럴 거고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릴 텐데 제가 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타겟은 저 돼지 같은 중국이잖아요.